자, 여러분 6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환경론적 접근을 이제 모두 끝냈죠. 간단하게, 그렇죠? 저희 처음에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까지 해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한 일반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업이 어떻게 국제화 되는 것인지. 그래서 크게 처음에는 어떨까요? 기업이 내수를 지향하겠지. 안에서 내수 지향하고 그 다음에 내수 지향하다가 역량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증대되면 자국의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생산성을 갖게 되면은 공급이 과잉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또 다른 수요를 찾아서 나아가게 되죠. 시장을 다각화하게 되는 거죠. 수출이죠, 수출. 그 다음에 수출을 지향하게 되고 수출을 지향하면서 현지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정보도 입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자기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 구조에 있어서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기업이 처음에는 내수가 높았는데 지금은 해외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전략적 중요성도 높더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본국에 생산해서 수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해외 시장이 중요하니까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어때? 생산을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산비도 저렴하고 해외 현지 시장에서의 마케팅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물류비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쪽 시장에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진화를 해서 오히려 본사보다 본국에 있는 기업보다 해외 시장에 투자한 기업이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본사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생산을 해서 제3국으로 수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내수 지향 단계, 그렇죠? 내수 지향하겠죠. 우리가 생산과 마케팅만 갖고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내수, 이거 자국에서, 그렇죠? 자국에서 생산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요 자국 내에서만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수 지향 단계에서 뭐라고 그랬죠?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생산성이 높아져서 높아진 생산성을 또 다른 수요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니까 수출 지향 단계로 바뀝니다. 수출 지향. 그렇죠? 수출 지향 단계로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하면서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시장으로 가는 거죠, 해외. 그렇죠? 해외 시장으로. 그렇죠. 자국에서 생산하고 마케팅 활동을 한 이 제품을 하고 있는 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해외 시장으로. 근데 이때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경제가 산업이 태동을 해서 그렇죠? 생산성이 높아지고 나서 수출을 지향했죠. 수출을. 근데 그 수출을 처음에 지향했던 그 초기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물건은 잘 만들었는데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조업체, 수출기업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걸 대행을 해줬죠. 대행. 그게 보통 종합무역상사, 무역대리상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만든 제품이 수출이 되는 건 확실한데
내가 직접 현지 시장의 바이어라든지 거래처를 개척한 게 아니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상사라든지 무역 상사라든지 다른 뭐 구매 대리인이 됐든 무역 대리상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거래를 한 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을 그런 종합무역 상사와의 거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수출되는 건 확실한데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얼마에 팔리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종합무역 상사와의 거래로서 끝난 거니까. 그거는 종합무역 상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출 기업한테 사서 어느 나라에 얼마에 누구에게 팔 것이다. 를 계획하고 이렇게 해외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되면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수출을 여러분 간접 수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간접 수출, 간접 수출, 그죠? 수출 기업이 자기가 만든 제품이 수출되는 건 아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를 대신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세 번째는 현지 시장 마케팅 단계. 현지 시장 마케팅 단계. 자, 이런 거는 이런 거. 국내에서 생산하고 마케팅 활동도 당연히 하죠. 본국 기업이.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만 여기는 진출을 한 거죠. 해외 시장에서 아무런 경영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요. 중간에 종합무역 상사들 통해서 내 제품만 여기서 본국에서 만든 제품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현지에서 마케팅도 해요. 그죠?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마케팅도 하죠. 자, 요 단계는 여러분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지 해외 시장에 마케팅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출 기업에서 현지 시장에 마켓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현지 시장의 소비자에 더 적합한 제품으로 다시 개선하고 또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직접 수출이라고 해요. 직접 수출. 직접 수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 제품이 어느 나라 누구에게 얼마에 팔릴지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케팅 계획을 자기가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주도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 현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렇죠? 마케팅 계획을 수정하고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 해서 다시 또 런칭도 하고 더 나은 제품을 출시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지향 단계나 현지 시장 마케팅 단계는 결국은 수출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자국의 자본이나 조직이나 인력이 진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제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인데 그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똑같이 수출을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현지 시장의 마케팅 정보를 전혀 입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조기업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의 마켓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반에는 이런 간접 수출을 지향하다가 많은 제조업체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그 매출 비중보다 해외 매출이 이제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국내 시장보다는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언제까지나 종합무역 상사라든지 무역 대리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수출만 할 수 있겠냐. 지금 우리 재무 구조를 보니까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언제까지나 그네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조직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고 그런 인력들을 충원하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기업 내부에 뭐 국제사업부, 해외 수출사업부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적합한 인재도 이렇게 뽑아오고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우리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제조기업의 수출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육성했던 종합무역 상사와 같은 그런 기업들의 존재 이유가 많이 사라졌겠죠.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수출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종합무역 상사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급감하게 되고 그 이후로 많이 상사업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남아있는 종합무역 상사 별로 안 되죠. 뭐 대기업 계열의 일부 기업들,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LG 종합상사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원래는 그러면은 그런 뭐 해외 시장 조사라든지 뭐 수출 대행 뭐 이런 것들을 건수가 줄어들면 이런 기업들은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데 그럼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의 상사업들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 기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한 거죠.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 그래서 뭐 건설업도 하고 뭐 제조업도 인수하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아직도 그 종합무역 상사로 설립된 그 기업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들은 업종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업종이 뭐라고 얘기가 이제 곤란한 것이죠. 얼마 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도 인수했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단계로 가게 되고 직접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 만약에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아주 좋다. 야 우리 그쪽 국가에 제품이 아주 많이 팔리고 반응이 너무 좋아. 계속 발전할 것 같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차라리 우리 본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하지 말고 그냥 이쪽 나라에서 한번 생산하는 게 어떨까? 그쪽 수요가 많으니까 이렇게 본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쪽에서도 현지 시장에서도 본국에서 만들어서 유통하는 거 마케팅만 하지 말고 직접 공장을 짓고 생산하고 그죠? 마케팅도 하자. 그죠? 이런 단계로 되겠죠. 생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자. 네,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뭐 그죠? 많은 국내 공장을 가동해서 그다음에 물류 운송을 통해서 각 국가별로 갔던 것을 현지 시장에서 아예 공장에 대한 직접 투자를 감행하고 그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지 시장의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는 그런 경영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생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진화를 해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처럼 국내 본사에서 생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또한 진출한 그죠? 국가에서 생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있어요. 이게 몇 개 국가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진출한 국가에서 생산도 하고 마케팅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단계에서 진출한 해외 시장에서 더욱더 성과가 나고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본국인 본사에서 생산하는 것 제품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제품이 좋더라.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본사 입장에서는 구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자회사에 기능을 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야 앞으로는 그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오히려 이 해외 A 국가에서 생산한 것이 훨씬 더 디자인도 수려하고 기술력도 좋고 품질도 좋고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으니까 차라리 우리 쪽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이쪽에서 전적으로 생산하는 걸로 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의 특정 A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업본부를 본사가 있는 본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 국가 해외 국가에서 사업본부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존의 이 단계에서는 그 국가에 생산한 걸 그 국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당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게 돼요. 여기서 생산한 것이 그죠?
자국의 마켓에서도 통용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본국 본사 쪽으로도 수출이 되고, 또는 다른 나라 제3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얘들도 마찬가지로 본사로도 수출을 하고 제3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서로가 이런 식으로 국제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는 현지 시장 생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세계 시장 지향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요 단계까지 이제 많이 가고, 요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휴렛 패카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싱가포르로 이렇게 자회사가 진출했는데,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주지 않았고 단계별로 해외 자회사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갔죠. 처음에 유통만 하다가, 그죠? 그다음에 생산을 하다가, 생산을 하면서 디자인 기능도 주고, 또 그리고 디자인 기능에 더해서 기획 기능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프린터하고 뭐 전자계산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사업본부를 미국에 두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 두는 거로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제화 과정을 밟아가면서 보면은 내수 지향을 했다가 생산성을 높여서 수출 지향을 하고, 처음에는 수출할 능력이 안 돼서 중간에 브로커를 끼는 종합무역상사나 무역 대리상 같은 거를 껴서 하는 간접 수출을 추구했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시장의 비중이 높아져서 자기가 직접 해외 시장의 마켓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접 수출을 감행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체 조직의 해외 사업부, 뭐 수출 사업부를 두고서 직접 수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의 마켓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또 고객들이 현지에서 요구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디자인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기능을 추가 삭제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나면은 이제는 현지 시장에서 생산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현지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현지에 생산을 하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이제 글로벌 사업본부화가 되고, 자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본국이나 제3국에도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국제화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